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에는 우리 그 10장 은행제도와 화폐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면 이제 226페이지에 그 은행의 기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은행의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229페이지부터 그 예금 창조와 통화 순수라는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금 통화와 그 다음에 뭐 통화 순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그 표 10-1을 보게 되면요, 은행의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가만히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차변에 자산을 쓰는데, 은행의 자산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은행의 자산은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그 다음에 그러면 은행의 부채는 뭐냐? 부채는 이제 우리가 대변에 쓰죠. 대변에 씁니다. 대변에. 그래서 은행의 부채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 자, 그래서 여러분 표 10-1을 보게 되면 차변에는 대출이 있고 대변에는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행들이 이제 그 통화를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 통화를 갖다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본원 통화라고 하거든요. 본원 통화.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중으로 나온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본원 통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통해서 시중으로 나온 현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본원 통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원 통화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공급을 할까요? 즉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돈을 갖다가 발행하면 이거를 시중에 어떻게 공급을 하는 걸까요?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정부에게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해외 자산이 증가하든지 뭐 이거 말고 뭐 나머지는 기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바로 본원 통화의 공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 대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정부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럼 정부는 이 돈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각종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중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은행 대출 볼까요? 은행 대출은요,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을 일반 사람이나 혹은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겠죠. 그러면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 대출해 준 돈은 또 사용되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중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은행에게 대출해 주니까. 그 다음에 해외 자산입니다. 해외 자산은 뭐냐면 해외 자산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해외 자산이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외환이다. 외환의 거의 7, 80%는 거의 달러가 차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출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럼 수출을 많이 하면 돈을 받겠죠? 당연히 달러를 받습니다. 예. 자, 그럼 달러를 받은 거 가지고 이제 환전하겠죠? 은행 가서. 그래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 원화는 바깥으로 나오고 달러는 안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달러라는 자산은 결국은 은행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외화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원화라는 우리나라 통화, 즉 통화량입니다. 통화는 나와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해외 자산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가 통화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통화공고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고, 그렇다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예금 창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2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금 창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대체 예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차대조표를 한번, 즉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게요. 자,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A라는 은행이 있는데 본원통화가 공급이 됐어요. 본원통화가. 자, 그럼 본원통화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중에 나온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원통화가 100만 원이 이제 어떤 A라는 은행에 예금됐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예금을 합니다. 예금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은행은요, 예금이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비율을 예금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금자가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돈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지급해줘야죠, 그때.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급준비금이거든요. 그럼 얼마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지급준비율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금이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급준비금으로, 즉 지중금으로 10만 원이 이제 은행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금 들어온 걸 모두 다 대출해 줄 수는 없죠. 지급 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대출이 이제 B라는 은행으로 예금되었다고 칩시다. 예. 자, 대출을 받았던 금액이 B라는 은행으로 다시 갑니다. 아니, 예금할 거 뭐하러 대출 받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대출 받은 사람이 직접 예금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대출 받은 사람이 쓰겠죠. 쓰면 누군가는 그 돈을 받을 거고, 그 받은 돈을 예금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대출 받아서 내가 예금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금이 될 겁니다. 그럼 90만 원이 예금이 되겠죠. 그럼 90만 원의 10%인 9만 원이 지중금으로 남고 나머지 81만 원이 대출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C은행으로 이 81만 원이 예금이 될 거고요. 81만 원의 예금이 들어오면 8만 1천 원이 지중금으로 남고 나머지 72만 9천 원이 또다시 대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원통화는 얼마 공급을 한 겁니까? 100만 원. 처음에 본원통화는 100만 원이 공급이 됐어요. 근데 100만 원 밖에는 공급이 안 됐는데 은행의 예금 통장을 보니까 A은행에 100만 원 예금돼 있고 B은행에 90만 원 예금돼 있고 C은행에 81만 원 예금돼 있으니 이 세 개를 다 합치게 되면 271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통화량을 공급했던 것보다 원래는 100만 원 공급했는데 이러한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원래 공급했던 통화보다도 더 늘어나게 됐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예금 창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금 창조 기능. 자, 그러면 이런 예금 창조 기능은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창조가 되느냐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려면 일단은 식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금을 갖다가 G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급 준비율이겠죠. 예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급 준비를 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출해 주겠죠. 대출. 예.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금이 100원이 들어옵니다. 지급 준비율이 10%입니다. 대출은 얼마 해주죠? 90원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100원이 들어왔어요. 지급 준비 10%입니다. 그러면 100원 곱하기 10%가 0점이라면 지급 준비금은 10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은 어떻게 하죠? 지급 준비율이 R이니까 1-R 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1 마이너스 지급 준비 0.1이니까 곱하기 90을 하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0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대출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예금을 갖다가 우리는 G라고 합시다. 지급준비율을 R이라고 한다면 지급준비금은 얼마겠습니까? 결국은 R 곱하기 G겠죠. 왜냐면 예금이 100원이고 100원에다가 지급준비율 10%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RG 이렇게. 그럼 대출은요. 1-R 곱하기 G가 됩니다. 즉 1 빼기 0.1에 100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대출을 1-RG만큼 대출해주면 이 대출된 금액이 그대로 예금된다며요. 예, 그래서 1-RG가 되고 여기 1-RG에다가 R을 곱해주면 지급준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출은 여기 이게 예금인데 예금한테다가 뭘 곱했어? 예금한테 1-R을 곱했죠. 다시 1-R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1-R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제곱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건 이렇게 싹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또 다시 예금이 됩니다. 그러면 1-RG만큼 예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 1-R 제곱의 G만큼 지급준비금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은 1-R의 3승 G만큼 대출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얼마나 예금이 될 거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금이 될 거냐. 그럼 계속해서 이게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나머지 건 이렇게 지우고 그렇다면 예금을 보면 예금이 첫 번째는 G, 두 번째는 1-R의 G, 세 번째는 1-R 제곱의 G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무한등비 수열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얼마를 곱해야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됩니까? 예, 1-R을 곱해야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되려면 뭘 곱해야 됩니까? 1-R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R이 바로 공비가 되고요. 우리는 이런 무한 등비 수열인데 무한대로 나가고 이것을 다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한등비 굽수인데 무한등비 굽수를 구하는 식은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식대로 그대로 집어넣어서 1 빼기 공비가 뭐라고요? 1-R 분의 초항이 뭐죠? G.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1 빼기 1 플러스 R 분의 G가 되고 이거 없어지니까 예, R분의 G 다시 쓰면 R분의 1 곱하기 G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R분의 1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예, 통화순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통화순수. 통화순수는 어쨌든 R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예금이 만약에 G라고 했으니까 예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100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예금이 창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건 R분의 1 곱하기 G니까 0.1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 그래서 100원이라는 보는 통화가 공급되면 지급 준비율이 10%일 때는 1000원이라는 돈이 창조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통화 창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R분의 1을 통화 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보시면 통화 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통화 순수를 G분의 2라고 했죠. 거기 중간쯤에 보면 G분의 2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 G 대신 R이라고 썼지만 뭐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번호 통화, 그 다음에 통화 순수, 그 다음에 예금 창조, 뭐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내용을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